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복지 채널 김국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진짜 이유 9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으로는 여러분의 재산이나 소득 변동사항을 적기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 65세에 도래하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예를 들어 55년 7월생인 분의 신청 시기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인 2020년 6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6월에 신청했다고 해서 6월분부터 받는 건 아닙니다. 늦어도 생일이 속한 7월에는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8월에 신청하셨다면 7월분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미 65세가 넘은 분 중 아예 신청한 적이 없는 분들은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 중에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있는 분들은 즉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재난지원금 등은 모두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은 소멸시효가 5년인데요. 5년 내에만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무상복지의 일환인 기초연금이나 재난지원금은 소멸시효가 없는데요. 이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약 25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참고로 2014년의 수급 비율은 66.8%, 2018년의 수급 비율은 67.1%였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을 왜 신청하지 않을까요? 첫째, 여러분 스스로가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 좀 있는 경우인데요. 주택이 2채 있거나 토지 등 여타의 부동산이 좀 있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속단하는 것이죠. 토지, 주택, 건축물, 임차 보증금 등의 일반 재산에 대한 평가는 첫째, 시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시가 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시가 표준액은 통상 시가의 50% 수준이지만 재산의 종류와 형태,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둘째, 최소의 주거비용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해 줍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소득 인정액을 비교한 사례입니다. A씨 부부 가구의 경우인데요. 아파트 시가 8억, 단독주택 시가 6억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은 없고 주소지는 광역시라는 전제입니다. 아파트 8억, 단독주택 6억이 합계인 14억 원에 시가 표준액 50%를 적용한 후 광역시에 해당하는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차감하고 재산 환산율인 4%를 곱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188만 원이 됩니다. 결국 부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인 238만 6천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금융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및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등과 같은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인데요. 과연 금융재산이 얼마까지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소득 인정액 비교 사례입니다. 금융재산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 판단 시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일반 재산처럼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 공제액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재산의 기본 공제는 일상생활 유지와 노후생활 필수 자금 용도로 2천만 원만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B씨 부부가구의 경우인데요. 현금 및 유가증권이 4억, 예금 및 적금이 2억, 합계 6억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하고 재산 환산율인 4%를 곱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193만 원이 됩니다. 결국 부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인 238만 6천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준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땐 일반 재산에 금융재산을 더한 후 부채를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 주택을 전세 났을 때의 임대보증금, 기타 금융기관의 부채가 차감된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C씨 부부가구인데요. 시가 18억, 시가 표준액으로는 9억의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시가 표준액 9억 원에서 대도시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 2억 원을 차감한 순재산 5억 6,500만 원에 재산 환산율인 4%를 곱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188만 원이 됩니다. 결국 부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인 238만 6천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근로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300만 원 또는 200만 원만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만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월 96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30%를 추가 공제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평가 사례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D씨 부부 가구의 경우인데요. 남편의 근로소득 300만 원, 부인의 근로소득 150만 원, 합계 450만 원에서 각각 96만 원씩 기본 공제하고 30%를 각각 추가 공제하면 소득 평가액은 180만 6천 원입니다. 결국 부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인 238만 6천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본공제 96만 원과 추가공제 30%는 부부 각각에게 적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거나 자녀가 주는 생활비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와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든 적든 자녀가 생활비를 주든 안 주든 기초연금 수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자녀 소유의 시가 표준액 6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이를 무료 임차소득이라고 합니다. 자녀 명의의 시가 표준액 6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 0.78%를 적용해 무료 임차소득을 계산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시가 표준액 6억이면
무료 임차 소득은 39만 원. 시가 표준액이 20억이면 무료 임차 소득은 1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섯째, 소득 인정액이 매년 상향된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입니다. 일반 수급자는 소득 하위 41%에서 70% 사이로, 단독 가구는 14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236만 8천 원 이하, 저소득 수급자는 소득 하위 40% 이하로, 단독 가구는 3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60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반 수급자를 기준으로 2014년에서 2020년까지 6년간 70%나 상승했습니다. 2014년도의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은 87만 원에서 2020년도에는 148만 원, 부부 가구는 139만 2천 원에서 236만 8천 원으로 70%가 상승했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의 의미를 잘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1인만 수급하는 경우를 단독 가구라고 하고 2인 모두 수급하는 경우를 부부 가구라고 한다. 정답은 X입니다. 단독 가구는 1인 수급, 부부 가구는 1인 수급과 2인 수급으로 나뉘는데요. 단독 가구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1인 수급이지만 부부 가구는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1인 수급, 배우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수급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더라도 부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인 238만 6천 원을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남편은 서울에, 부인은 부산에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상으로는 각각 단독 가구지만 기초연금 적용 시에는 부부 가구로 보게 됩니다. 여덟 번째,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선 일반 재산에 금융재산을 더하고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 환산율은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단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골프, 승마 등의 회원권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가액 자체를 월 소득으로 바로 적용합니다. 결국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 차량 중에 10년 이상 된 차량, 생업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과 마찬가지로 연 4%를 적용합니다. 아홉 번째,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 및 소득 유형에 따른 유불리를 정리해 봤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과 같은 일반 재산은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고 지역별 기본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유리한 반면 예금, 주식 등과 같은 금융재산은 기본공제만 2천만 원만 해주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96만 원과 추가공제 30%까지 해주기 때문에 유리한 반면 연금소득은 아무런 공제를 해주지 않아 가장 불리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핵심 포인트 첫 번째, 재산이나 소득의 유형 및 구성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고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죠. 재산 규모나 소득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의 유형 및 구성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에는 50% 정도의 기본 공제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핵심 포인트 두 번째,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일단 신청하십시오. 올해 65세가 되는 1955년생은 생일이 속하는 달이 전달, 늦어도 생일이 속하는 달에는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 중 아예 신청한 적이 없는 분들은 일단 신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청 후 탈락하신 분들께서는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됐을 때 즉시 재신청하십시오. 공통사항으로 매년 1월엔 모두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득 인정액이 매년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탈락하셨다면 왜 탈락했는지 상세 이유를 꼭 확인하시고 차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9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좀 어렵고 복잡하다 싶으면 일단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